안녕하십니까. 조문 해설입니다. 사전처럼 이용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오다가 다 들으시는 거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내가 오늘 이정환이 조문을 일주부터 뭐 있는 것 다 봐야지 생각하고 도서관에서 이어폰 딱 끼고서 문을 부르뜨고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라고 올리는 게 아니야. 그렇게 보실 거면 제가 다 올리지 한꺼번에. 조문 하나하나 쪼개서 올리는 이유가 짜투리 시간 이용하시라는 거야. 밥 먹을 때, 화장실, 대중교통 뭐 이런 거 오다가다 잠자기 전에 한 번 하나 정도 이런 식으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시라는 거야.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늘 시간이 쫓겨요. 그죠? 공부 시간에 쫓기는데 그 공부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까? 온전하게 막 몇 시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틈틈이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짜투리 시간 이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들어맞아요. 공부는요. 가랑비에 옷이 젖어요. 그러니까 이 조문은 틈틈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귀에 더 잘 들어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듣는 것보다 오다가다 들었다가 어느 순간에 귀에 딱 꽂히는 거,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게 봐주세요. 자, 27조는 실종의 선고라고 되어 있는데 22조부터 26조까지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그게 부재자잖아요. 그죠? 이 부재자가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당분간. 그러니까 돌아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이럴 때는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재산을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럼 언제까지 재산을 관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상속인들도 있고 그러니까. 채권자들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이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서 그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 등을 통해서 다시 재분배하거나 또는 채권자에게 변제 등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확정 지을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온 게 실종선고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럼 돌아올 때까지 재산을 관리. 그 22조부터 26조고요. 그러다가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 그럼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여 상속 등 법률관계를 확정 지을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제도가 실종선고제도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법에서 정한 생사불명 상태예요. 이 생사불명 상태가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일정 기간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그 부재자를 죽은 것으로 보고 상속 등을 통해 그 부재자의 종래, 주소나 거소의 법률관계, 예컨대 재산이라든가 혼인과 같은 재산상 또는 가족법상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확정하려는 제도, 이거는 뭐라 한다? 실종선고제도라고 한다. 두 가지 있습니다. 5년짜리 보통실종과 1년짜리 특별실종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1항이 5년짜리 보통실종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몇 년간, 5년간 불분명할 때. 자, 이때 언제부터 5년이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부터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법원은 최후의 소식이 있을 때부터, 최후, 마지막 소식이 있을 때부터 5년간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은, 자, 여기 또 청구가 들어오죠. 이해관계인, 상속인 등을 말하죠. 요 이해관계는 부재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때 필요한 그 이해관계인 있잖아요. 22조에 보면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지 않았을 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고 이해인관하고 이해관계하고 똑같겠죠. 배우자라든가 선순위 상속인이라든가 또는 채권자 같은 그 이해관계인의 검사의 청구에서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건을 갖추고, 즉 최후 소식 시부터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다음 청구가 있어. 법원이 봤을 때 최후 소식 시부터 5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게 분명하네? 그럼 실종 선고를 해야 되죠. 이게 보통 실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항은 특별 실종인데 전지. 예를 들어서 해병대 출신 갑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분을 못 이겨서 참전했어. 전제 이만자죠. 크루즈 선박이 침몰하거나 어선이 태풍 등으로 침몰했어. 거기에 있었던 승객이라든가 선원, 항공기가 추락했어. 거기에 타고 있었던 사람,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태풍, 지진, 화산 폭발 등등등등, 해일 등등등.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죠. 누가 봐도 이게 객관적 위난이죠. 그걸 당한 자, 근데 시신을 찾지 못해서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분명하지 않죠. 전쟁이 끝났음에도, 선박 침몰이 됐음에도, 항공기가 추락했음에도, 화산 폭발이 끝났음에도, 해일이 끝났음에도 1년간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것 같다. 즉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서 법원은 실종 선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실종 선고가 두 가지라는 거.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 조문 해석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다. 아까 뭐라 그랬죠? 최후 소식이 있은 때부터 5년. 생사가 불분명하다는 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 말하는 거죠. 다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 신고를 함으로써 사망이 이미 기재된 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종 선고할 수 없죠.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걸로 기재가 돼 있으니까. 또 실종 선고를 한 번 해야 되죠. 중복된 실종 선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이미 실종 선고가 되어 있다는 걸 간과한 채 또 실종 선고를 했다. 즉 중복된 실종 선고가 있다. 그럼 어떤 실종 선고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최초 실종 선고를 기준으로 상속관계를 판단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관계인 부재자가 죽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한다. 직접적으로 재산이나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만을 뜻하게 됩니다. 대표 중에가 뭐예요? 부재자의 배우자, 혼인 등의 문제가 생기죠. 혼인 해소, 상속받죠. 부재자 재산 관리인, 부재자가 더 이상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상속이 되니까 재산 관리가 필요 없잖아요. 이 사람 등이 이해관계인이 될 겁니다. 특히 상속인의 경우에는요,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왜? 직접 이해관계를 갖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부재자가 사망하고 선순위 상속인도 없어야 상속을 받는 거잖아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에 불과하죠.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놈이 요 놈이에요. 후순위 상속인. 전제 이만자, 우크라이나에 참전한 해병대 출신 갑,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태풍으로 침몰한 원양의선에 타고 있던 선원을,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비행기에 타고 있던 병, 그 다음에 사망의 원인 될 위난,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 누가 봐도 일반적, 객관적, 사람의 생명에 명백한 위험이 야기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외부적인 사태 또는 상황, 이런 게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다. 말은 어려운데 그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화재, 홍수, 지진, 화산 폭발 등 재난 상황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이 죽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를 말한다. 그죠? 그런 위난을 당한 자, 폭발한 화산 근처에서 관광을 하고 있던 정. 근데 이런 가불병정이
전쟁이 끝났음에도, 선박 침몰이 끝났음에도, 완전히 침몰했다. 항공기가 추락해서 폭발했고, 화산 폭발도 끝났고, 등등등 끝났는데도 1년간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분명하지 않더라. 1년이죠. 그죠? 기산일이 언제야? 아까 보통 실종 5년은 최후 소식 시부터 5년이었잖아. 그 위난 실종은 전쟁 끝나고 1년, 선박 침몰 후, 항공기 추락 후, 화산 폭발 종료 후 1년이죠. 그죠? 이란과 같다는 일정한 자의 청구에서 법원은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거죠. 하여야 한다. 다만 이제 가사소송 규칙에서는 실종 선고를 하기 전에 공시 최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종 선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민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가사소송 규칙에 있습니다. 실종 선고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부재자 자신 또는 부재자의 생사를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 실종 선고 청구가 들어왔으니 살아있다면 신고해라. 신고하도록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시최고라고 합니다. 그 공고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이 6개월이 예컨대 공고기간을 정해놨어요. 그걸 이제 공시최고기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신고 없이 그 공시최고기간이 경과해버리면 가벙이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된다. 아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을 통해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어떤 경우에 부재자가 더 이상 살아서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 생사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언제부터? 그 기산일 5년 또는 1년이 지난 경우 청구해서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출지문 가족관계 등록부상 이미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굳이 실종 선고할 필요 없죠. 두 번째, 1순위 상속인이 있어 4순위 안 됩니다. 이해관계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틀린 질문이죠. 또 동일인에 대해서 두 차례 실종 선고가 있다. 뒤에 내려진 실종 선고가 아니라 먼저 선고된 실종 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가 인정이 되겠죠. 자, 선박 침몰, 위난 실종이죠. 실종 기간은 1년이죠. 그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한다 그랬죠? 침몰한 때, 전쟁 종지한 때, 침몰한 때, 추락한 때, 위난 종료한 때부터 1년 이렇게 되겠죠. 역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조문이 됩니다. 어쨌든 27조는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부재자가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때는 관리를 해주고, 더 이상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졌다, 생사가 불분명하다, 일정 기간이 지났다, 그럴 때는 실종 선고를 통해서 상속 등을 통해서 실종 선고를 통한 상속을 통해 부재자의 재산을 정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실종 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7조 살펴보셨습니다.